안녕하세요. 제가 오픈클로우를 계속 이것저것 사용을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다 해봤고,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딥러닝 데이터 수집 라벨링이다 보니까 그걸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엠파렌으로 하고 있긴 한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데이터 소스가 바뀌면 또 다시 짜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결론은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설치 방법 영상도 다 촬영을 했었고, 그다음에 엠파렌에서 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과정들도 촬영을 다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추천을 못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 한 분 계세요. 거의 코딩을 몰라도 구독하는 유튜버 분이 계신데 그분도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언급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동화 측면에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아직은 좀 힘들다라고 판단이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 워크플로우가 제가 엠파렌에서 한번 플로우 중간에 끼워서 써보려고 구성을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개념은 뭐냐면 봇 두 개를 준비한 다음에 이 봇을 엠파렌에서 메시지를 보내게 해가지고 얘가 작업할 시간을 주고요. 저는 웹훅으로 만들어 볼까 하다가 일단 테스트가 급해서 그냥 웨이트로 해가지고 getMany 메시지로 가져오게 해봤는데 근데 어떤 워크플로우 중간에 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제를 준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정리를 하긴 합니다. 가져와 주긴 해요. 그리고 디스코드로 굳이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챗봇으로 메시지를 보냈을 때 자기가 이렇게 패칭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잘 찾아줍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요청을 하면은 뭐 내용도 가져올 수 있긴 할 거예요. 만약에 뭐 엑셀 파일로 저장하라고 하면은 그것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 한 대의 제어권을 완전히 넘겨줘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데스크탑을 제어권을 전체를 넘겨주면은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너무 위험해서 도커에다가 심어서 작동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커에다가 한번 심어봤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도커에다가 오픈쿨러를 한번 심어서 격리 환경에서 시켜봤는데요. 이 격리 환경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 뭔가를 검색을 시켜야 되는데 격리 환경이잖아요. 격리 환경 내에서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니까 이 로봇 감지에 걸려가지고 차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사고 싶은데 좀 물건들 좀 조사해봐라. 뭐 인기 많은 상품들 좀 검색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제가 데이터를 날려봤는데 보시다시피 격리 환경에서는 무조건 걸립니다. 지금 격리 환경이 되지 않고 그냥 내 컴퓨터에다 온전히 깔아서 제어권을 넘겨주면 이제 브라우저를 네이티브로 사용을 하니까 이게 걸리진 않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요즘에 보시면은 전화를 개통했다는 얘기도 있고 제어권을 권한을 한정 짓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뭔가 그 수반되는 업무들이 많아집니다. 위험성이 좀 커지는 거죠.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도커 환경에서는 지금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역 설치를 했을 때 내 데이터의 안전성이 보장이 되느냐에 대한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그런 확신이 없고요.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안전한 환경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차단의 벽에 막혀 있고 권한을 다 넘겨서 전역 설치 상태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의 위험이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보안.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미 SSH 이 노드를 한번 제가 안내를 해드렸잖아요. 이 노드 안에서 작업을 하면은 그 격리된 공간에 그 작업 폴더 안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파일 생성, 처리, 뭐 삭제, 수정 다 할 수 있고 지금 오픈쿨러가 지금 뉴스에서 다루는 좋은 이유는 파일 생성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근데 그거는 엠파렌에서 이미 되는 거다. 이미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뉴스나 이런 미디어에서는 엠파렌을 모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보통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웹브라우저 형식의 그런 챗GPT 같은 걸 사용했을 때 파일 생성을 못 해주고 내 파일을 읽고 수정하는 걸 못 해주니까 오픈쿨러가 그걸 해주는 걸 보고 와 이제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엠파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체적인 흐름을 다 제어할 수 있어요. 모든 흐름을 내가 설계해 놓은 그 바탕 아래에서 지금 이렇게 파일을 읽고 수정하고 생성해야 되는 그 포인트 딱 그 부분만 핀셋으로 찝어서 AI한테 권한을 넘겨주고요. AI가 전적으로 다 작업 처리를 하면 제가 읽어와서 처리하면 돼요. 이 전체 플로우가 항상 정해진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보안 걱정도 할 필요가 없고요. 안정성이 100%입니다. 근데 오픈컬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대로 쓰려면 전역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위험해지니까 도커 설치를 했다고 했을 때 그럼 과연 도커 설치했을 때 얘가 나은 점이 뭐가 있냐는 거죠. 어차피 이 안에서 일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얘를 굳이 도커로 제한해서 일을 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 번째 문제는 엠팔에는 내가 만약에 어떤 효율적인 업무 흐름을 안다고 했을 때 그 흐름대로 플로우를 짜놓으면
이대로만 흘러가잖아요. 100%. 그 중간에 찐빠 날 일이 없습니다. 딱 이 처리에 대한 부분만 AI한테 맡기면 되니까. 그런데 오픈쿨러는 재현성이 떨어져요. 얘가 뭘 하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회사에 부하 직원이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일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그 업무 흐름이 있습니다. 딱 루틴이 있어요. 그 루틴대로 딱딱딱딱 해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나. 그런데 한 직원은 그냥 즉흥적으로 해요. 계획이 없어요. 근데 뭔가 해갖고 오긴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괜찮은데 어떨 때는 뭐가 빠져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픈쿨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엠판의 워크플로어는 딱 자기만의 루틴대로 체계적으로 일머리 있게 딱 계획대로 하는데 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 엠파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런 LLM을 가지고 뭔가 재현성을 높이기 위해서 MD 파일이나 업무 체크리스트 같은 걸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체크리스트대로 하라고 시켜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궁금증이 드는 게, 그럴 거면 그 MD 파일이 곧 워크플로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비주얼라이즈된 이 워크플로우를 짜면 여기다 AI한테 적재적소에 일을 시키면 되는데, 그 MD 파일에다가 텍스트로 된 체크리스트를 짜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하라고 시키는 건 결국 이 워크플로우 짜서 시키는 거랑 동일한 건데, 그럴 거면 엠파렌을 쓰는 게 더 편하지 않나 라는 제 생각이고, 그 AI라는 거는 언제 할루시네이션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MD 파일을 딱딱딱딱 해놔도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거죠. 그때그때.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자막 검사 워크플로우입니다. 영상 편집할 때 자막을 여기다 넣으면 이 스킬이 있어요. 스킬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정해진 룰에 따라서. 이 용어 사전도 스스로 업데이트하면서 맥락에 맞게 오타를 수정을 해줍니다. 자막 작업 시간이 거의 예전에는 5시간까지도 걸렸는데 지금은 30분이 안 걸려요. 그만큼 굉장히 편리하게 쓰고 있는데, 이 AI한테 단순하게 이 업무를 맡기는, 그것도 스킬로 규정되어 있는 업무를 맡기는 것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얘가 오타 수정을 합니다. 자막 병합도 해주고 오타 수정도 하고요. 이런 거 다 잘 수정을 해줍니다. 너무도 완벽하게 일을 잘 하는데 대답하는 양식이 계속 다르죠. 계속 달라져요. 항상 같지 않습니다. 스킬도 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영어 사전 등록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달라지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할루시네이션이 나요. 이게 지금 할루시네이션 난 건데 원래는 그냥 해야 돼요.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할루시네이션이 나타나면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죠. 진행할까요? 이것도 할루시네이션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또 잘 하다가 제가 어저께 작업한 게 있는데 보면은 보고 안 하죠. 그냥 완료됐다고 하고 끝나죠. 이게 바로 재현성의 문제입니다. 생성형 AI의 가장 큰 문제가 재현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할루시네이션이 언제 날지 모르고 그것도 리스크예요. 근데 자동화 워크플로우라는 게 이렇게 정해진 루틴대로 따라가서 이 순서대로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잘못하면은 찐빠가 나는데, 엠팔에는 한번 효율적인 흐름을 구현을 해놓으면 무조건 이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찐빠가 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AI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면은 100% 업무를 완료합니다. 안정성이 100%인 거예요. 어떤 믿을 만한 직원이, 그 직원은 이 일만 해요. 루틴 그대로 해요. 그러면은 사고가 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간에 AI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그러면 AI한테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서만 권한을 주는 거지 나머지 흐름에 대한 권한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만든 매뉴얼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픈쿨러 같은 이런 LLM한테 어떤 걸 맡긴다는 거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과정대로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뭐 MD 파일을 놓고 뭘 하고 아무리 뭔가를 프로세스를 검증을 하려고 해도 이 과정이 지금 이렇게 단순한 작업도, 스킬로 처리하는 작업도 할루시네이션이 나는데 이런 전체 워크플로우를 맡긴다라는 거는 안정성 측면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데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개인이 할 때는 뭐 이런 일이 발생해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기업에서 자동화를 구축을 하시는데 언제 할루시네이션이 날지 모르고 언제 찐빠가 날지 모르는 시스템을 기업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도입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다 떠나도 일단 보안 측면이 가장 크고요. 보안을 강화하면 기능이 떨어지고, 기능을 강화하면 보안이 없어지고, 그리고 누구나 알다시피 오픈쿨러는 토큰을 많이 먹습니다. 토큰을 엄청나게 먹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물어보면 일을 해주긴 하지만 이 구조 자체가 토큰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량의 뭔가를 하기에는 힘들다.
그것 때문에 최근에 맥미니가 동나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LLM을 구동하려고. 자체 구동 LLM의 성능이 매우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LLM한테 이런 거를 맡긴다? 저는 지금 이거 테스트하는 동안에 꽤나 성능이 좋은 모델을 붙여놨거든요. GLM 4.7을 붙여놨는데도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올라마 같은 자체 모델을 돌린다고 하면은 더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향후에 LLM 모델들이 더 발전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가진 PC가 그런 좋은 성능의 모델을 자체적으로 구동해서 토큰에서 자유롭다고 하면은 정말 이게 좀만 더 발전되고 보완되면은 여러분 개인 비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다. 그래서 좀 더 잘 발전돼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쓰고 더 이상 이런 거 안 짰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